알아차림이 되지 않는 사람들은 감각을 움켜쥐라는 마음을 가지고 실천할 수 있는 지침을 줘도 수행 시간 동안 그 시도를 치열하게 하지 않는다. 시도를 하다가도 몸의 변화나 통증이 오면 거기에 대해 생각하고 분별하는 다른 짓을 더 열심히 한다. 이것이 마음속에 잠겨 있으면 내가 지금 뭘 해야 하는지 모른다는 것이다. 내가 지금 수행하면서 할 일은 감각을 느끼는 것뿐인데 하라는 것을 하지 않고 몸의 다른 감각을 파악하는 일에 빠져 있다. 우리가 일상에서도 완전히 똑같은 모습으로 살고 있다고 보면 된다. 삶에서도 생각에 잠겨 있으면 정작 중요한 일, 지금 당연히 해야 할 일은 하지 않고 전혀 쓸데없는 일을 하고 있다. 그런데 본인은 정작 그 일을 하면서 자신이 아주 중요한 일을 하고 있다고 착각한다. 이것이 우리가 깨어있지 않을 때 머리의 판단으로 진정으로 지금 해야 할 일을 모른다는 것이다. 아직 수행하면서 초점이 없는 사람들은 일상에서 정신 차리기 위한 장치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 정신이 너무 흐릿할 때는 스스로 초점을 세우려는 시도를 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일상에서 문거리를 잡을 때나 물을 마실 때 등 하나의 순간을 정해놓고 그때만큼은 조건 반사적으로 자신이 할 수 있는 알아차림 자리로 가야 한다. 내가 문거리를 잡는 순간을 알아차림의 장치로 정해두었을 때 문고리를 잡을 때 정신 차리지 못했다는 것을 문고리를 잡고 나서 깨달을 수 있다. 자신이 정신 차리지 못했다는 것을 순간 깨닫기만 해도 자각력이 매우 키워진 것이다. 감각 밀도 알아차림의 시작점이 정확하면 바로 호흡 사마타의 단계가 쭉쭉 넘어간다. 감각을 보는 즉시 미적골 알아차림이 되거나 아니면 호흡 알아차림으로 간다. 잠시 알아차림을 놓쳐도 정신 차리는 즉시 초점을 회복한다. 항상 정확한 출발점에서 수행을 시작하고 그와 동시에 도착하는 자리의 날카로움의 기복은 있더라도 수행하는 동안 초점은 소실되지는 않는 로테이션이 닦이면 이제 매일 가던 길을 넘어 더 깊은 일별이 일어날 기반을 닦인 것이다. 더 날카로운 알아차림까지 로테이션의 범위가 넓어진다. 몸을 움직일 때 감각밀도 알아차림이 불리한 것은 사실이 아니다. 하지만 아사나를 유지하는 구간에서 감각을 보는 찰나가 나타나면 이후 돌아올 때 정신을 차리며 몸을 움직이고 있더라도 바로 더 깊은 자리로 갈 수 있다. 몸을 움직이면서 내가 정신을 놓아버림으로 초점이 사라지는 것이다. 이런 매트 위에서의 패턴이 일상에서 내가 알아차림으로 하는 패턴이다. 우리가 어떤 사건이 터지면 내가 알아차림을 하는데도 왜 내겐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의문을 가지기도 한다. 이는 우리가 일상에서 알아차림을 하다가도 정신을 놓아버리는 그 순간 그 허점을 타고 사건이 일어나는 것이다. 매트 위에서부터 아사나를 시작하고 유지하고 돌아오는 전 구간에서 균일하게 정신을 차려야 한다. 그러면 일상에서도 뭉개지는 구간 없이 끼어 있을 수 있다. 수행하면 나라는 경계가 사라진다. 내가 반드시 이래야 한다는 나의 기준이 약화되고 다른 사람의 말이나 행동에 대해 그 전에 도저히 이해할 수 없던 것들이 그럴 수 있다고 수용하는 여유가 생긴다. 내가 항상 옳지 않다는 것을 받아들일 수 있고 틀렸다는 것을 인정하게 된다. 우리가 자신의 경계를 해체하는 순간 그동안 상대방의 마음에 맺혔던 매듭도 풀린다. 말이나 행동으로 표현하지 않아도 강한 에고로 다른 사람에 대해 자기 기준을 세울 때는 상대방도 이미 그것을 느끼고 경계를 친다. 관계 속에서 만들어지는 매듭은 그 사람의 삶의 방향을 결정지을 수도 있다. 그래서 깨어있는 것은 나 혼자만의 일이 아닌 것이다. 또 수행하면 무리수를 두지 않게 된다. 살아가는 것은 매 순간 이 선택의 연속이다. 깨어있지 않은 순간 잠깐 잘못된 결정을 내릴 수는 있다. 하지만 이후 수행을 하면서 알아차린 자리가 나타나면 갑자기 모든 것이 선명해진다. 10번의 선택을 그날 내렸다고 할 때 그 10번의 선택에 대해 아주 분명해진다. 어떤 결정을 하고 난 후여도 이렇게 수행 시간에 잘못을 직감할 수 있으면 때가 늦지 않고 충분히 경로 수정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저녁 수련으로 하루를 마무리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이렇게 명상을 하면서 일상에 변화가 있어야 한다. 내가 명상을 하는데 삶에서 달라지는 것이 없으면 수행을 왜 하는지 의문이 들고 동력을 잃는다. 사만타 명상은 마음과 시공이 모두 사라진 진공 묘유 상태입니다. 마음이 번잡스럽고 혼란스럽고 소란스러운 상태에서는 당연히 진입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그러한 분들은 인도 정통 요가를 통해서 일단 자욱한 먼지를 가라앉히고자 합니다. 마음의 힘이 떨어지고 와글거리는 잡념의 먼지가 어느 정도 거치기만 하면 사마타 명상으로 저절로 미끄러져 들어갑니다.
그동안 명상에 대한 편견과 막연한 두려움으로 접근하지 못했던 분들도 이 기회에 가벼운 마음으로 도전해 보시고 사마타 명상을 시도하다가 중도하차 하신 분들도 저와 함께 초심으로 돌아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차피 인생은 명상하지 않고는 버티며 살기 어렵습니다. 나중은 없습니다. 지금 당장 마음속 진창에서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감각에 대한 생각에 빠지는 것과 감각을 찰나 느끼는 것의 차이를 아는가? 감각 밀도 알아차림을 하면서 시간이 필요한 것은 감각을 보는데 공간이 개입하기 때문이다. 나와 대상이 분리되어 생기는 거리감 때문에 시간이 들어간다. 내가 나의 감각을 확인해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필요하다. 감각을 찰나 볼 때는 나도 나의 감각이 없고 그래서 시간이 필요 없다. 진짜 대상을 보는 것과 대상에 대한 생각에 빠지는 것을 구분하지 못하는 것은 감각 밀도 알아차림뿐 아니라 호흡 사마타의 모든 단계에서 일어나는 오류이다. 그리고 이는 사실 감각 밀도 알아차림에서부터 마음과 찰나의 구별이 확실하지 않기 때문이다. 사실 감각 밀도 알아차림에서 정말 감각을 보는 것과 감각에 대한 마음에 빠진 것의 구분이 확실하다면 바로 현존의식이다. 감각을 바로 보지 않고 여전히 마음이 섞인 채로 보기 때문에 미적골 알아차림이나 호흡 사마타를 거치는 것이다. 일상에서 초점을 세우는 시도를 치열하게 하다가 이 정도면 됐다 하고 다시 마음에 푹 빠져버리거나 매트 위에서 날카로운 알아차림 자리가 나타나며 만족하고 놓아버리는 패턴은 알아차림의 기복을 만든다. 항상 균일하게 깨어있는 시도를 해야 한다. 마음은 내 의지와 상관없이 줄기차게 일어나는 자연현상이다. 잠깐 방심해서 마음이라는 엔도르피에 빠지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내가 대놓고 알아차림을 놓아버리지는 말아야 한다. 알아차림 자리가 들쑥날쑥하면 나중에는 날카로운 알아차림이 되는 구간까지 의심하게 된다. 그리고 의심하는 마음이 커지면서 실제 진짜 알아차림 자리를 흐리게 만든다. 처음에는 찐파랑이던 알아차림이 점점 흐린 파랑이 된다. 감각을 찰나 보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는데 왜 매번 정확한 시작점에서 수행을 출발하지 못하는가? 이는 수행할 때 너무 조급하거나 혹은 너무 게으르기 때문이다. 우리가 마음속에 있을 때는 항상 극단적인 두 가지 상태만을 오가는 중간이 없다. 알아차림이 게으름도 조급함도 아닌 중도의 상태, 즉 차분하면서도 끊임없이 대상을 보는 상태이다. 조급함은 대상에 대한 착이고 게으름은 대상에 대한 방심이다. 명상할 때 대상에 대한 착이 보는 시도조차 없이 마음에만 잠겨 있는 게으름보다는 낫다. 일단 차기 상태로 가기 위해 시도를 끊임없이 해야 한다. 우리가 수행을 하면서 나의 상태를 머리로 분석하고 확인하고 정립하려 할 때 스스로는 그 순간들이 매우 치열한 시도도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진화의 입장에서는 그 순간들이 깨어있지 못한 큰 구멍들이다. 주로 사회에서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이 이런 패턴을 보인다. 세상에서 잘 살기 위해서는 공부를 잘해야 하고 그러기 위해 머리로 계속 계산하고 판단해야 하지만 그것이 수행으로 오면 장애가 된다. 그래서 에고의 시스템 안에서 적응하고 잘 사는 사람일수록 상위 차원의 진리로 진입하기가 어렵다. 세상의 잣대와 롤의 의문을 가지고 진짜 진리를 찾으려는 열망이 인간을 깨어나게 한다. 세상의 회의를 느끼고 의문을 가지는 것이 수행의 첫 시작이 된다. 우리가 지금 사회에서 알아주지 않는 수행을 하고 일반적인 삶을 살고 있지 않는 것이 허송세월만 한다는 불안감을 줄 수 있다. 하지만 나중에 의식이 깨어나면 불필요하거나 낭비인 일은 없고 전체의 큰 그림을 보면 다 쓰임이 있는 경험이었다는 것을 알게 된다. 하나의 감각만 느낄 수 없다는 것을 안다고 할 때는 두 가지 경우가 있다. 하나는 감각을 느끼는 찰나, 다른 하나는 모든 감각과 생각이 혼합된 상태여서 감각조차 제대로 못 느끼는 경우이다. 감각을 통해 생각을 벗어난 찰나로 간 것이 아니라 감각에 대한 생각이 빠져 있을 때는 다른 감각이 들어와 있다는 걸 알 수도 없다. 감각 및 또 알아차림을 할 때는 하나의 감각 외에 다른 모든 마음은 삭제된 무균실과 같아야 한다. 그래야 다른 감각이 섞여 있다는 것을 직감된다. 마음이 뿌연 상태에서 감각들이 섞여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은 그냥 생각이다. 현존의식에서는 호흡이 들어간 후 멈추는 안타라 쿤박이 일어나는데 이는 호흡 사마타에서 호흡이 나가고 멈추는 바이야 쿤박과는 양상이 다르다. 안타리 쿤박에서는 호흡이 사라진다. 현존의식에서는 호흡이라는 대상과 의식이 완전히 일치가 돼버리기 때문이다. 주시하는 대상이 사라지면서 보는 의식에서 존재의식이 되는 것이다. 호흡 사마타에서 일어나는 바이야 쿤박에서는 호흡이라는 대상이 사라지고 찰나만 리셋될 때도
찰나와 찰나를 인지하는 작용이 미세하게 분리되어 있다. 그래서 아직 보는 의식인 것이다. 신체적 조건이 아주 열악하게 태어나거나 타고난 에고가 너무 강할 때 그 사람의 삶의 방향은 뭐 아니면 도가 된다. 자신의 조건이 함몰되어 아주 고통스러운 삶을 살며 에고가 더 강화되거나 그 제약을 딛고 치열하게 노력을 하면서 더 깨어나는 것이다. 내가 어떤 조건을 타고났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마음이 일어나는지 나든지 깨어있으려는 시도를 하는 것이 숭고하고 아름다운 것이다. 감각 알아차림에서 감각을 느끼려는 생각과 진짜 감각 알아차림이 되는 순간을 구분하지 못하면 호흡 알아차림에도 진짜 호흡을 보는 찰나와 호흡을 보는 찰나에 대한 생각을 구분하지 못하고 현존에서도 느낌에 빠질 수 있다. 그래서 감각 알아차림에서부터 그 두 가지를 분명하게 구분할 수 있어야 단계가 넘어가더라도 비슷한 느낌이나 생각으로 빠지지 않고 나아갈 수 있다. 감각 알아차림이 되면 곧바로 현존으로 넘어가게 되는 것도 같은 원리이다. 그러므로 감각 알아차림부터 모든 단계를 거쳐야 한다는 관념으로 시작하지 말고 날카로운 감각 알아차림에서 바로 현존으로 넘어갈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해야 한다. 그런 믿음으로 시작해도 어차피 단계를 거쳐가면서 길이 닦이게 되어 있다. 알아차림을 하다가 이 정도 했으니 됐다 하면서 확 나버리는 것이 습관이 되면 잘 되던 구간에서도 갑자기 헷갈리다가 결국 자리를 잃어버리게 된다. 그게 진파랑에서 연한 파랑으로 점점 희미해지는 것이다. 일상에서도 알아차림은 24시간 끊임없이 해야 한다. 조급함과 게으름은 양극단이며 조급함은 차기 상태이고 게으름은 완전히 날아간 상태이다. 그 두 개의 중간 지점이 알아차림이다. 조급한 마음을 품고 하면 알아차림으로 넘어갈 수 없다. 먹을 사람은 생각해서 빵을 진심을 다해 정성껏 만드는 사람에게는 빵을 만드는 그 과정 자체가 곧 수행이다. 자기 일에 모든 진심을 쏟아내고 상대방을 진심으로 대하는 사람들의 눈빛과 에너지는 다른 사람들에게 깊은 감명을 준다. 단 5분간 화장실에 들어가서 볼일을 보고 나올 때 그 5분 동안 당신은 당신 자신에게 무슨 생각들이 일어났는지 알 수 있습니까? 대부분은 자신이 마음속에 잠겨있다는 사실조차 자각하지 못합니다. 그렇게 24시간, 1년, 10년, 평생이 흘러갑니다. 모두들 자신이 제정신으로 살고 있다고 여기겠지만 사실은 평생 블랙아웃 상태로 살고 있는 것과 진배 없습니다. 오감, 기분, 감정, 느낌, 두서없는 떠다니는 상념, 무수한 고정된 관념들, 문득문득 떠오르는 상실과 회상, 상상과 회상, 그것들에 대한 자의적 해석들 모두 마음이며 이 모든 것들이 너무나 빠른 속도로 오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서서히 자각될 수 없습니다. 자각이 되지 않기 때문에 생각인 줄 모른 채 잠겨있게 됩니다. 설사 지각이 된다 해도 머리가 인지할 수 있는 것들은 빙산의 일각보다 못합니다. 가끔가다 인지되는 큰 덩어리 생각, 어렴풋한 기분과 느낌이 생각이 전부라 믿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마음이 무엇인지 안다, 어떤 생각이나 일어나고 있는지 알고 있다고 믿는 이가 있다면 그것은 코끼리의 털 한 올만 보고 코끼리 전체를 안다고 믿는 것과 같은 얼토당토한 주장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머리로 인식할 수 있는 마음의 우주 전체에서 고작 단 한 톨의 먼지 정도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하나의 감각을 끊임없이 느끼라는 것은 감각을 느낀 틈도 없이 리셋하라는 지시와 완전히 상반된 것 같지만 막상 실천해보면 같은 말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 하나의 감각을 계속 느끼기 위해서는 리셋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동안 시행착오를 통해 사마타 명상의 원리를 이해하고 느끼는 것이 무엇인지 감을 잡았기 때문에 한 감각을 느끼라는 새로운 지시어가 때에 맞춰온 것이다. 그동안 마음으로 끊임없이 무엇을 하던 것을 리셋이라고 여기던 오류에서 벗어나 감각을 느끼며 리셋은 필연적으로 일어나는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 감각을 느끼라는 지시어를 실천한 데도 중요한 것은 대상이 아니라 의식이다. 다시가 중요하다. 바로 미적을 감각을 느끼지 못하고 감각을 움켜쥐는 것밖에 못한다고 하면 그것이 내 최선의 찰나이다. 무딘 찰나라도 다시 하고 유지하면 된다. 미적걸 감각을 움켜쥐는 찰나를 지속하면 진짜 미적걸을 느끼는 찰나가 되고 미적걸을 느끼는 찰나를 지속하면 미적걸을 보는 찰나가 된다. 명상에서 초점은 마음이 사라지면서 의식의 찰나가 저절로 연속적으로 나타난 상태이다. 우리가 수행을 하다 보면 몸이 불편하기도 하고 폭풍 같은 감정에 휩싸이는 날도 있다. 그런 조건 때문에 수행을 건너뛰거나 알아차림이 안 된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럴 때일수록 초점을 세워야 한다.
우리는 삶의 어떤 조건에도 깨어있기 위해 수행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고요하고 편안한 때만 알아차림이 되는 것은 의미가 없다. 강한 현상이 있을 때는 수행을 해도 바로 초점이 살지 않을 수 있고 알아차림하려는 의지조차 이룰 수 있다. 하지만 계속 수행을 밀고 나가며 시도를 하면 초점이 세워지는 구간이 나타난다. 그러다가 다시 고통에 빠지더라도 초점이 서는 구간에서 더 정신을 차리면 나중에 고통이 함몰되는 구간까지 먹어 들어간다. 몸이 아프더라도 그것을 무사하고 그냥 동작을 세게 하는 것이 아니라 알아차림하며 몸의 상태에 맞는 아사나가 저절로 이루어진다. 명상은 편하거나 고요한 기분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마음이 사라진 찰나이다. 그러므로 진짜 명상은 몸과 마음의 어떤 현상이든 소멸시킨다. 진짜 초점이 아니라 초점에 대해 생각하고 확인하며 수행하는 것은 우리가 TV를 보면서 마음에 빠지는 것과 다르지 않다. TV를 보면서 주의가 분산되면 잠시 고통을 잊을 수 있듯이 명상을 한다고 하면서 초점도 없이 그냥 마음에 빠져도 잠시 집중하는 대상이 달라지기 때문에 고통을 잊을 수 있다. 하지만 이런 알아차림 자리에서 진짜 고통이 소멸되는 것과 다르다. 고통에 빠졌다가 나왔다가를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초점을 세우는 순간 고통이 실제적으로 사라져야 한다. 같은 자각에 다시 고통이 일어나더라도 이전과 같은 두려움과 심각함으로 반응하지 않거나 고통의 강도가 떨어진다면 초점이 살아난 순간이 있던 것이다. 알아차림이 깊어지면 에고의 추악감이 더 선명하게 보이고 그래서 더 날카로운 고통이 느껴진다. 하지만 그런 고통이 함몰되거나 고통을 회피해버리지 않고 아무리 힘들고 괴롭더라도 계속 초점을 세우는 것이 인간으로서 할 일이다. 사실 어떤 현상이든 현상은 현상이기 때문에 두려운 일이 아니다. 고대 상키아 철학에서는 진화를 뿌르샤, 마음을 치따라고 한다. 뿌르샤는 치따에 영향받지 않는다. 치따는 뿌르샤를 이기지 못한다. 감각 알아차림으로 진입하면 한 대상의 감각을 느끼는 찰나 동시에 이미 다른 감각들이 들어와 있음이 직감되기 때문에 자동 리셋이 시작된다. 내가 감각을 정확히 확인해야 한다는 마음에 빠져 있으면 감각을 느낀 뒤에 다른 감각이 들어오는 것을 머리로 알게 된다. 이때는 시간이 너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확인하는 마음의 길로 빠져들 뿐 감각 알아차림이 시작되기 어렵다. 확인하는 마음성에 빠지면 리셋을 만들기 때문에 힘이 들어가고 성가시게 느껴진다. 수행하는 매 순간이 첫 시작이다. 따라서 수행하는 모든 순간 갓난아기와 같아야 한다. 이전의 경험을 머릿속에 담고 하면 특정한 상태로 가려는 마음이 일어나 알아차림에 방해가 된다. 나는 안 된다 또는 할 수 있다와 같은 관념도 다 망상일 뿐이다. 내가 하는 행동이 옳다라고 믿는 자기 확신이 강한 사람들은 관념으로 만들어낸 나와 실제의 나의 간격이 크기 때문에 살아가면서 필연적으로 외부로부터 정을 맞게 된다. 수행을 하면서 지도자에게 에고가 후려치는 피드백을 듣는 순간이 금처럼 귀한 기회임을 알아야 한다. 일상에서 한 대상을 느끼려는 시도만 해도 정신이 차려진다. 일상에서 정신 차리려는 시도를 하지 않는 이유는 정확하지 않은 찰나를 찰나라고 믿기 때문이다. 수정한 감각을 고요하고 차분하게 느끼면 그 순간 이미 다른 감각들이 들어와 있다는 걸 직감하고 자동으로 리셋이 된다. 리셋이 되면 대상을 향하는 순간 동시에 흩어지고 회복되는 정확한 찰나가 나타난다. 불안이란 마음에 빠져 있으면 뭔가에 쫓기듯 바들바들 떨면서 살아간다. 자기 자리, 초점 알아차림, 찰나, 현존이 없으면 사소한 사건과 상황에도 마음이 쉽게 요동치고 휘말린다. 과다한 걱정 속에서 상황을 매사에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것도 불안의 연장선으로 볼 수 있다. 모든 일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게 되면 어떤 일을 하게 될 때 그 상황에 쉽게 함몰되어 힘을 잔뜩 준 채 처리하게 된다. 과도한 에너지 소모, 이것이 곧 비효율이다. 그렇게 일상을 살아가면 가장 먼저 몸이 망가진다. 젊었을 때는 육체의 세력이 큰 문제가 되지 않는 것처럼 여겨지지만 나이가 들에 따라 이 문제가 크게 두드러진다. 그러나 몸이 망가지지 않고 지금의 불안에서 계속해서 벗어나는 자리가 나타나려면 알아차린 순간이 있어야 한다. 마음의 소멸은 알아차림 찰나에만 가능하고 마음을 똑바로 본다는 것은 알아차림 찰나 속에서 일어나는 마음이 알아질 때만 가능한 일이다. 자신이 어떤 마음에 휩싸여 있다는 것을 얼핏 어렴풋이 아는 것은 마음을 아는 게 아니다. 이렇게는 마음이 소멸될 수 없다. 대부분의 사람은 자신의 에고의 민낯을 보는 것을 너무나 힘들어한다. 그래서 그것을 덮기 위해 더 큰 마음의 활동을 일으키면서 살아간다.
바르게 살아가고자 바른 지식을 추구할 수 있다. 지식은 진리에 도달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주객이 전도가 되어서는 안 된다. 명상에 대한 지식과 방법은 결국 우리가 진화로 살아가기 위한 로드맵일 뿐이다. 그 가르침에 함몰되어 그것만을 맹목적으로 추구하면 지식은 방해물이 된다. 사실 지식은 바른 지식, 잘못된 지식 할 것 없이 모두 마음이다. 바른 지식을 추구하는 성향이 강할수록 지식과 가르침이 수행에 방해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지식이 없었다면 진리에 도달하기에 더 수월했을까? 아니다. 주객이 전도되는 시행착오가 있어도 계속 부정과 교정이 반복되다 보면 결국은 더 깊은 자리로 나아가게 된다. 수행에 발전이 없는 사람들은 정성이 없고 진심으로 마음을 내지 않는다. 에고로서 챙길 것은 다 챙기고 수행을 한다. 자신이 실제로 낼 수 있는 시간과 여건에 한참 못 미치는 곳에 선을 긋고 딱 거기까지만 수행을 한다. 표면적인 생각으로는 진짜 상황과 조건이 따라주지 않아서 내가 이 정도밖에 수행할 수 없는 것 같지만 사실 내가 아는 마음을 내지 않아서 그 정도의 상황만 만들어지는 것이다. 수행은 내가 할 수 있는 만큼만의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것 이상을 내야 한다. 에고는 극도로 근시안적이고 항상 당장 눈앞의 이익에만 급급하고 그래서 늘 악수를 둔다. 수행을 항상 차선으로 두는 것도 이런 근한시적인 사고 때문이다. 우리가 깨어있으면 지금 해야 할 일, 지금 할 말 등 모든 것이 헷갈리지 않고 아주 분명하다. 아직 매 순간 이렇게 살지는 못하더라도 가끔씩이라도 이런 순간이 있어야 한다. 날카롭게 초점을 세우지 못하더라도 중요한 결정을 할 때 조급하고 편협한 에고만 툭 치워놓고 놓아도 해야 할 일이 보이고 바른 결정을 내릴 수 있다. 나에게 수행이 정말 중요한 일이면 나는 어떤 상황과 여건에서든 수행을 한다. 나부터 수행이 정말 중요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과 상황에 영향을 받는다. 내게 있어 깨어있는 것이 최우선순위이고 그래서 조건을 따지지 않고 언제든 무소처럼 수행을 밀고 나가면 그 시퍼런 서슬에 사람이 움직이고 상황이 만들어진다. 내가 이런 에너지일 때 주변에 아무리 에고가 강한 사람이 있어도 본능적으로 수행이 중요하다는 것을 직감하고 같이 수행하지는 못하더라도 전폭적인 지원을 해주게 된다. 세상을 사는 것은 전혀 심각할 것이 없다.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세상은 저절로 돌아가기 때문이다. 하지만 깨어있으려는 노력은 하나만큼은 심각해야 한다. 수업, 차담 외 사람은 자기만의 정신적인 급소가 있다. 아주 살짝만 건드려도 발작을 하고 쓰러지게 만드는 버튼과 같은 지점이 있다. 내밀하고 날카로운 그 고통 때문에 알아차림의 용기를 잃기도 하지만 사실 우리는 그 고통 때문에 적당한 알아차림에 그치지 않고 오히려 더 깊은 자리로 갈 수 있다. 나중에 의식이 깨어나면 그 고통이 신이 주신 은총이라는 것을 깨닫고 진심으로 그것에 기뻐하고 감사하게 된다. 매트의 수행에서 바로 출발점을 정확하게 세울 수 있는데 어려움부터 상태로 수행을 시작하는 것은 차분하게 대상을 보는 것이 귀찮기 때문이다. 에고의 가장 큰 특징이 귀찮음과 교만함이고 사실 이 두 가지는 같은 상태이다. 날카로운 알아차림 자리가 닦이면 이제 그것을 당연하게 내 자리로 여기는 교만함이 차분하게 대상을 보는 데서 시작하지 않으려는 귀찮음을 만든다. 하지만 수행에 있어서 머리로 어떤 상태를 알고 그 상태로 다시 간다는 것은 있을 수 없고 매일 수행을 시작하는 그 순간이 완벽한 처음이다. 그리고 사실 에고의 세상에서 생각에 잠겨 살다가 갑자기 멈춰서 모든 마음을 삭제하는 찰나가 처음에는 귀찮을 수 있다. 하지만 나중에는 시작점을 세우는 것을 안 하고는 견딜 수 없는 상태가 된다. 초점을 세우는 순간 에고의 무거운 갑옷을 던져버리는 후련함을 알게 되면 자꾸 초점으로만 향하는 에너지 작용이 생긴다. 우리가 수행할 때는 어떤 마음도 없이 매 순간이 새로운 시작이고 완전히 영이어야 한다. 수행에서는 삿된 지식뿐만 아니라 바른 지식 역시 마음이다. 명상에 관한 가르침은 바른 지식이라고 할 수 있지만 그 텍스트에 너무 얽매이고 완벽하려고 하면 그것이 수행의 장애가 된다. 선생님의 말이 정확하고 바른 방향을 가르치는 손가락이라고 할 때 그 방향으로 향하는 시도만 끊임없이 해야 하는데 그것을 가리키는 손가락에 대한 이런저런 생각을 하며 붙어있고 집착하는 것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손가락이 방해가 되고 치워버려야 하는 것은 아니다. 수행하는 데 있어 매번 반드시 필요하다. 지도가 방해가 된다고 하는 것은 자신이 정작 실물의 장소를 보지 않고 지도만 붙들고 집착하고 있기 때문이다. 매트의 수행에서 알아차림의 진전을 방해하는 개인의 패턴이 삶에서 문제를 만들고 에고의 패턴이다. 일상에서는 수행터에서는 보이는 에고짓의 몇 배를 하며 살아가고 있다고 보면 된다.
수행의 피드백을 할 때 실제 자신이 한 알아차림보다 높여서 말하는 사람들은 일상에서도 자신을 실제보다 가장되게 평가하고 행동한다. 실제 상태보다 우월한 모습을 자신으로 여기면 기분이 좋고 만족스럽기 때문에 부풀린 상태를 자기라고 믿어버리는 것이다. 하지만 자신의 진짜 상태와 자신이 상향으로 부풀려서 그렇다고 믿는 상태, 그 간극 때문에 모든 일에서 허점이 생긴다. 내 진짜 모습을 직시하는 순간 허점이 사라진다. 자신의 에고를 직시하는 것은 두려운 일이고 용기가 필요하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취약한 모습을 회피하고 덮어버리거나 아니면 존재하지 않는 허상을 만든다. 자기라고 믿어버린다. 허상을 만들어서 하지만 바로 직면하지 않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에고는 더 힘을 키워나가고 그래서 점점 직시가 두려워진다. 에고는 나를 바로 봐야지 하는 마음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날카롭게 초점을 세우는 순간 선명하게 알아차려진다. 하단사파 완전한 사마타의 상태가 원이라고 할 때 A는 완벽한 원이라고 할 수 없지만 B보다는 원에 가까운 상태이다. 매트의 수행에서 이 정도의 상태라도 대화야 일상에서 초점을 세우는 시도라고 할 수 있다. 일상에서 마음을 완전히 놔버리고 정신 차리려는 시도조차 하지 않는 것은 매트 위에서 진짜 초점을 세워본 경험이 없기 때문이다. B의 상태를 수행하고 있으면서 그것이 초점이라고 굳게 믿기 때문에 일상에서 정신을 놓고 있으면서도 정신을 놓고 있다는 자각조차 생기지 않는다. 매트 위에서 계속 초점이 아닌데도 같은 자리로 가는 것은 내가 옳다는 확신이 너무나 강하기 때문이다. 에고 자리에서는 어떤 것도 확신할 수 없다. 매트에서도 일상에서도 자신의 생각이 틀릴 수 있다는 것을 받아들여야 한다. 일상에서 초점을 세우려는 의도만 계속 내도 자각이 생긴다. 우리는 왜 명상을 하는가?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위해라는 대답을 해도 마음을 본 채 체험 없이는 마음이 고통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가 없다. 마음에만 빠져 산다는 것이 단지 정신에 휘뿌옇다는 것만이 아니라 고통에 빠졌으면서도 고통이 무엇인지 어떻게 고통에서 벗어나는지 모른다는 것이고